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새 정의당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은 심상정 의원이 이끄는 정의당이 다음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파 분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있고 바른미래당의 일부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대한애국당 세력이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해서 망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구속이 풀려나고 석방되면 또다시 보수는 분열할 것이다, 이런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 보수 쪽은 그렇다 치고 좌파 쪽은 어떨까요? 지금 대부분은 민주당이 천하를 통일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무능하다는 것은 좌파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최저임금제가 얼마 오르지 않았다고 지금 반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원조 문파들이 반란을 일으킬 조짐입니다. 이들은 총파업을 하고 문재인 정권과 한판 뜨겠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이 새로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심상정의 선택은 어떨까요? 심상정은 어제 2년 만에 정의당 대표로 돌아왔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선출된 직후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당을 더 이상 범여권으로 분류하지 말아달라.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 본인도 아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이중대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실제 정의당은 진보 좌파 성격에서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눈치를 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왜? 선거법을 바꿔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정의당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본다. 원래 정의당은 비례대표 정당입니다. 그런 낙인이 찍혔습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의 의석은 6석입니다. 그 중에 비례대표가 4명. 지역구에는 심상정 의원과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여영국 의원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런 것을 의식한 듯이 이제 지역구에서도 승부하겠다고 합니다. 자, 정의당은 어제 심상정 의원을 득표율 83.58%란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켰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당대표를 지냈던 심상정은 2년 만에 다시 당권을 잡은 겁니다. 이정미 대표로부터 당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자, 심상정 대표는 선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분류하지 말아달라. 정의당의 노선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민노당부터 해서 이런 진보 계열 색채의 정당들이 살아가는 법은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민주당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당선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상정은 말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우리 당의 원칙이 아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정의당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민주당의 낙선, 그리고 정의당의 당선, 이런 구도는 쉽게 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심상정은 이런 말을 할까요? 문재인의 약점을 본 겁니다. 지금 지역구를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가득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40% 중후반 나오는데요. 이거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심상정은 알고 있을 겁니다. 심상정은 지역구 의원입니다. 자, 심상정은 말합니다. 민주당 정부의 경제 무능, 경제 실패, 자유한국당의 경제 파탄 공포 마케팅, 여기에 맞서 정의당이
정의로운 경제 비전과 대안으로 경쟁하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단 한국당은 원래 심상정이 싫어하니까 그렇다 치고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의 경제 무능, 경제 실패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건데요. 물론 이것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심상정 대표는 본인 개인 말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 합의로 지금 심상정이 하고 있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내놓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정개특위가 연장됐고 새로운 위원장이 제안된 바 없어 제가 위원장인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민주당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납니다. 심상정 개인의 감정을 보자면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심상정의 말처럼 내년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면 보수 정당에는 상당한 기회가 됩니다. 진짜 막판 선거에 들어가면요. 1%, 5%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틈새를 정의당이 가져가 준다면 박빙의 승부에서는 민주당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구도는 자유한국당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으신 분이 많습니다. 도대체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하는 짓이 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무능한데 대한세력으로서의 한국당, 제1야당으로서의 한국당, 의석이 110석이 넘는데 매일 똑같은 말만 하고 국회의원들은 보지도 않고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한국당도 공천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당으로 인재를 빨아들여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공화당,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는 TK 지역에서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강요를 지냈거나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는 그래서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원리상 그렇게 붙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쪽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정의당과 붙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이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유성열 호남에 내로라 하는 중진 의원들이 깔렸습니다. 지난번 국민의당 시절에도 민주당을 완전히 밟아버렸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좋았던 지방선거에서는 잠시 재미를 봤는지 모르지만 내년 총선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아마 좌파 분열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속단하기 힘듭니다. 지금 국민들은 마음에 드는 정당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좌파 진영에서 정의당이 약진을 하면 그만큼 민주당은 폭망하는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좌파 분열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오히려 정의당을 키워줘서 민주당의 힘을 빼는 것도 민주평화당을 밀어줘서 민주당의 힘을 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좌파 분열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폭망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보수의 분열보다는 진보의 분열이 더 심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패배주의에서는 빠져나오고 내년 총선에 희망을 한번 쏴봅시다. 심상정이 정의당의 대표가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된 건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좋은 감정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보 좌파들은 이 정치 공학에는 능합니다. 보수 진영보다는 그런 것 이미 다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막판에 이들이 어떤 후보 단일화를 또 할지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만큼은 과거와 같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진보당 계열의 정당과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는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강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처음으로 진 겁니다. 그래서 심상정의 대표 선출 그리고 심상정의 연설 나름대로 저는
보수 쪽에는 희망을 주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보수 쪽보다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야가 빠졌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어쨌든 심상정 대표 어제 했던 그 말들, 약속들 지키기 바랍니다. 후보단이라는 정의당의 원칙이 아니다. 민주당을 꺾고 집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로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뭐 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좌파가 분열하는 그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